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중학교 때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고 그치? 지긋지긋했던 그 녀석의 함수. 이제 그 녀석을 다시 또 배울 겁니다. 근데 완전히 너희가 배웠던 함수랑 다른 녀석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게 진짜 함수. 오늘부터 진짜 함수. 그동안 배웠던 건 그냥 다 가짜 함수. 함수를 배운 티만 좀 낸 척, 배운 척만 좀 한 그런 거. 자, 그 전까지는 중등 과정에서는 함수를 그냥 몇을 대입하면 몇이 나오냐 해가지고 걔가 좌표평면에 점이 어디가 찍혀져서 뭐 그래프가 직선이냐 곡선이냐 가지고 뭐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여기서는 정말 그 함수라는 녀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본질을 가지고 함수의 종류를 찾는다든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제 함수의 종류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이제 함수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함수라는 건 있잖아.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요 녀석이 함수입니다. 오씨 이상해.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간략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석책에 나와 있는 건데 뭐? X라는 집합, 어떤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각 나라가 써 있어. 각 나라 이름이 써져 있는 집합이야. 한군 말고 한국, 일본, 뭐 미국, 땡땡땡땡 이렇게 나라들이 써져 있고 여기 또 다른 집합이 있어요. Y라고 할게요. 이 집합 안에는 이런 게 써져 있어. 도쿄, 서울. 미국의 수도 LA 아닙니다. 그치? 어디야? 워싱턴. 뉴욕도 아닙니다. 알았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자, 분필 다른 거. 이렇게 하면 그럼 봐봐. 우리 여기 있는 집합하고 여기 있는 집합을 가지고 우리 짝을 한번 지어볼까? 어떻게 짝을 짓겠어? 각 나라의 수도 이렇게 짝을 지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대응이 되고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대응이 되고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치? 한 나라의 수도가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원소들이 있고 여기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원소들이 있어서 이 집합 사이의 원소랑 이 집합 사이의 원소를 하나씩 짝 지어주는 것. 오케이? 요걸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함수야. 그래프가 없잖아. 그래프 그런 건 없어도 돼. 그냥 우리 집합이 꼭 숫자여야 된다. 꼭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치?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녀석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집합이 있고 그 두 집합 사이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면 된다. 요 녀석이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네, 예를 하나 또 들어줄게요. 요런 거. 지금 교실에 여학생들이 많아. 기분 나빠하면 안 돼, 혹시. 그냥 예를 들기 위한 설명이에요. 자, 어떤 학교 어디야? 학교? 창일중 3학년 몇 반? 3학년 4반 말고 그럼 3학년 1반이 있어요. 창일중 3학년 1반 남녀공학이지. 그렇지. 반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짝꿍을 지어주려고 그래. 짝꿍을. 다시 말해서 여학생들 기분 나빠하면 돼. 근데 어떻게? 자, 남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자, 너 마음에 드는 여학생 한 명씩 골라.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그냥 예를 들기 위한 설명이야. 알았지? 미안해. 알았지? 근데 10년 동안 남학생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꾸면 좀 내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룰이 있어. 무슨 룰이 있냐면 나 마음에 드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아무도 선택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룰. 오케이? 두 번째 룰은 나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드는데 난 3명 선택할래요. 이것도 안 돼. 오케이? 이게 우리가 짝꿍을 결정짓는 두 가지의 룰이야. 즉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2명을 선택하는 것도 안 되고 남학생 1명이 딱 1명의 여학생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은 괜찮다 이거야. 남학생 둘이 있는데 나도 얘가 마음에 들고 나도 얘가 마음에 들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게 함수의 룰입니다. 됐나요? 그럼 마음에 드는 남학생들이 전부 다 여학생들을 한 명씩 이렇게 지목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남학생 집합
남학생 집합을 X라고 하고 여학생 집합을 Y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지금 X의 집합의 원소가 Y의 집합의 원소를 선택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고, 이 명제 아닙니다, 알았죠? 그냥 X에 있는 녀석을 Y에다가 한 명씩 선택을 한다. 이게 좀 있는 말로 있어 보이는 표현이 대응시킨다, 이런 거야. 여기 있는 애 하나를 여기 있는 애다가 짝 선택을 한다가 얘랑 얘를 대응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에서 정확한 용어로 선택을 하는 녀석들의 집합 있지, 그치? 선택권을 갖고 있는 녀석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저 남학생의 집합. 선택권은 없어. 선택을 받아야 하는 녀석들을, 아이들을 다 모아놓은 여학생의 집합은 공역이라고 불러요. 함수가 되는 절대 원칙 두 가지를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는 반드시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알았지? 아무 데도 대응이 안 돼도 안 되고 두 군데다 대응이 돼도 안 된다. 오케이? 이게 이제 정의역 남학생의 룰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정의역에 이제 원소들이 막 있어. 정의역 벤 다이어그램을 좀 세로로 길게 그리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여기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원소들이, 여기 있는 원소에 막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명이 같은 애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건 된다고. 됐나요? 그럼 한 번 이상 선택받은 애들이 있겠지. 그치? 안타깝지만 선택을 한 번도 못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한 번 이상 선택받은 애들. 요 녀석 있잖아. 요 녀석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는데 좀 다시 써줄게. 정리해서 써줄 거야. 선택받은 이 값들을 뭐라고 부르냐?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봐봐. 이런 거야. 영철이는 뭐 수지를 선택을 했고요. 오케이? 호동이는 여자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태희를 선택을 했고요. 오케이? 또 누구냐? 경훈이도 태희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거야. 영철이의 함수값은 수지예요. 오케이? 영철이가 선택한 애가 수지잖아. 그치? 이게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영철이의 함수값은 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호동이의 함수값은 태희. 경훈이의 함수값은 태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았지? 즉 여기에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A라는 원소에 대응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1의 함수값은 뭐다? A이다. 그래서 우리 이 함수를 어떤 규칙을 F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F1은 A다라는 게 1을 대입하면 A가 나온다. 너희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정의역의 1이라는 원소가 공역의 A라는 원소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를 써준 겁니다. 됐나요? 이 녀석을 우리가 좌표평면의 순서상으로 1,A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요. 그쵸? 그럼 얘가 좌표평면에서 하나의 점이 딱 찍히는 거고. 그치? 이런 거였잖아. 어쨌든 여기까지는 나중에. 그래서 이게 함수값의 개념이고요.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개 중요합니다. 만개. 1만 개. 치역은 그래서 함수값 전체 집합이 좀 용어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이 단어. 함수값 전체 집합. 한 번 선택받든 두 번 선택받든 하여튼 선택받은 애들을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요 녀석의 함수값. 요 녀석의 함수값도 되고. 그치? 얘는 요 녀석의 함수값. 얘는 어떤 녀석의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한 번 이상 받은 애들을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그 함수값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집합을 주로 이렇게 논할 거예요. 세 개의 집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치역은 언제나 공역의 부분 집합이겠지. 그치? 공역 안에만 있겠죠. 그쵸? 그래서 치역은 식으로 어떻게 쓰냐? 함수값을 우리 fx 이렇게 쓰거든. 봐봐, 이게 f1이 1의 함수값이지 않아? 그치? fx는 뭐야? x의 함수값 이렇게 보는 거잖아. x는 x 소문자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걔네들을 가지고 함수에 대응시킨 녀석들의 집합. 그래서 f 라지 x 이제 이렇게 씁니다. 요 녀석이 치역이라는 거예요. 얘가 치역입니다. 치역. 요 녀석이 치역이. 치역은 이렇게 쓴다. 집합으로. 이거는 왜 써주냐면 치역을 너희가 집합으로 쓸 일은 없거든. 근데 문제에서 요런 집합이 보이면 아 얘가 치역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정도는 읽을 수는 있어야 돼. 알았지? 너희가 이걸 쓸 일은 없어요. 치역을 쓰시오 이런 건 아무도 안 물어본다고. 알았지? 얘를 봤을 때 아 얘는 치역을 의미하는 집합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계속 꺼지네 짱나게. 책에 보면 무슨 자 우리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161페이지를 좀 볼까요? 자 보기 1번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는 어느 것인가 뭐 요런 게 써져 있죠. 그지 유연아 알지? 그지? 자 봅시다. 1번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요. 내 함수냐 아니냐라는 건 아까 내가 말한 그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하는 룰 있지? 그 룰에 위배가 되냐 위배되지 않냐? 위배되지 않아 다 잘 지켜지고 있으면 함수. 위배가 돼. 뭔가 룰을 안 지켜서 그러면 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2번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1이라는 녀석이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그치? 3번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2라는 녀석이 2번 선택했잖아. 그치? 그럼 함수가 되는 건 1번밖에 없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래. 정의역은 그냥 남학생 전체 집합이야. A, B, C, D가 정의역이고 치역은 이제 이렇게 써볼까?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 P랑 R만. 요 녀석이 치역인 거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아 지금 어디? 161쪽. 그 위쪽에 보기. 저 맨 위에 보기. 그거. 밑에 보기 2번 이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되고요. 자, 다음 넘겨봅시다. 여기 내가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냥 162페이지는 한번 쭉 읽어봐 그냥. 이걸 뭐 내가 설명해 줄 것까지는 아니고 특히 초록색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그렇대 하는 것들. 그래서 163쪽 보기 4번 전까지 163페이지에 함수 f, 함수 fx 초록색 글씨 딱 거기까지만 좀 읽어보면 됩니다. 됐나요? 그냥 거기 써져 있는 것 중에 것들만 어떤 x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요 녀석이 그냥 우리가 알던 y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x라는 녀석을 고르면 그 x라는 녀석은 g보다 1 큰 숫자에 대응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알았죠? 왜 지금 이 말이 x에 1 집어넣으면 y 몇 나와? 2 나와. x 뭔가를 고르면 y가 x보다 딱 1 큰 숫자가 나오는 녀석이잖아. 그치?
얘가 그냥 이런 표현과 똑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써져 있는 말들이어서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당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해 줄 건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역입니다. 일반적인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보면 이런 정의역이 이제 집합을 제한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오케이? 우리 수학상에 그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곡 했었지, 그치? 그게 사실 이제 그 정의역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야. 정의역이란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오케이? 문제에서 아무런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케이? 문제에서 정의역을 0 이상 1 미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냥 걔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 정의역에 대한. 그럼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 거예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 뭐 좀 적을 시간이 필요한가? 적어. 배고파. 유리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거든. 예를 들면 요런 애들, y는 x-1분의 1 요런 애들,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숫자를 쓸 때 분모에는 몇이 못 들어와? 절대 0. 그치? 즉 저기도 마찬가지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절대. 알았지? 즉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요놈인 실수 전체.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x값만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정의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배울 거, 유리함수가 뭔지는 그냥 지금 이 정도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것도 다 유리함수예요.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오케이? 전부 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말 그대로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라고 해서 루트가 들어가 있는 함수. 예를 들어 이런 애들,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애들을 무리함수라고 하거든. 무리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건 지금 궁금해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좌표 평면에다가 무언가를 그리고 뭐고 막 할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는 허수의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허수 자리가 없어. 왜? 수직선에 허수 자리가 없잖아.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대소관계가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는 건 얘가 실수만 나와야 되거든.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무리함수는 무조건 근호, 루트를 근호라고 부르죠. 근호 안의 식이 0 이상인 실수 전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만 정의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역.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틀어서 함수를 이렇게 세 가지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다항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다항함수라고,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라는 뜻이어서 고등학교 통틀어서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배우지 않아요. 상수함수도 0차 다항함수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하면 오늘 24단원의 한 3분의 1을 배웠어요, 벌써. 24단원 내용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딨니? 자, 24-1번 문제를 볼게요.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24-1번. 슝슝슝. 자, 봐봐. 지금 문제에선 x라는 집합이 하나 주어졌어요. -1, 1, 2라고. y라는 집합도 하나 주어졌어요. 뭐라고? 1, 2, 3, 4라고. 다음 중 1, 2, 3, 4번 보기에서 함수인 것은 몇 번이냐, 뭐 요런 이상한 걸 물어보네요. x로 y로의,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해서 x가 이렇게 간대, 그치? 이게 뭔 말이야?
어떤 x를 하나 고르면 그 녀석은 g보다 1 큰 수에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1번 보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y 이렇게 쓰고 세로로 원소를 씁시다. 그럼 벌써 얘 봐봐.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원래? g보다 1 큰 수. 0에 대응돼야 되는데 그치? 0이 있어 없어 여기에? 없어 그쵸? 갈 데 없고 1은 어디에? 2에. 2는 어디에? 3에. 지금 이렇게 대응되겠지. x라는 녀석은 g보다 1 큰 수에 대응이 된다. 이런 표현이니까.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얘가 아무도 선택을 못 하잖아. 오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 2번에서 보기 문제에서 그 함수인 것은 딱 그 함수의 우리 룰을 만족시키는 그림이 되는 녀석을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알았죠? 함수인 것은 물어보는 것. 어렵지 않죠? 그쵸? 경훈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2번 볼까요? x가 x제곱으로 간답니다. 또 써요. x y. 나는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를 잘 못 그려서 그냥 잘 안 칩니다. 자, 이번엔 x라는 녀석을 고르면 그 녀석을 제곱시킨 값에 대응이 된대. 그치? 그치 혜림아? 그러면 혜림아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이 될까요? 그쵸? 1은 영주야. 1은 어디에 대응이 돼? 1은 어디에 대응이 돼? 빨리. 일단 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에 더 집중을 해줘야 돼. 알았지? 쓸 시간이 아까 못 썼으면 선생님한테 쓸 시간 잠깐 달라고 하면 되잖아. 선생님 지우기 전에 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x제곱으로 간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x라는 녀석은 g를 제곱시킨 녀석에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럼 1은 어디에 대응이 돼야 된다고? 2는? 그렇지. 자, 그럼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그치? 왜? 각각의 녀석들이 뭐 1 같은 값에 가긴 했지만 함수는 돼요. 그쵸? 두 번 선택받은 거니까 이 녀석이 답입니다. 3번 같은 게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3번이 말이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x가 0 이상일 때는 어디로 간대? 짝수에 대응된답니다. x가 짝수에 대응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홀수에 대응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0보다 작은 요 녀석은 홀수에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0보다 큰 녀석, 0 이상인 녀석은 짝수에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냥 함수냐고 이게. 아니잖아 그치? 왜? 전부 다 두 표씩 두 개씩 갔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게 2번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적어요. 적어. 왼쪽 거 재도 되나요? 왼쪽 거. 항상 언제나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건 이제 남학생, 여학생 이걸 좀 머릿속에 떠올려서 풀어야 좀 안 헷갈릴 거예요. 알았지? 왜냐면 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건데 복잡해져도 계속 남학생, 여학생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치? 선생님 여기까지. 너무 쉽죠. 대신에 이제 치역이 뭔지, 뭐 정의역, 공역이 뭔지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뿌뿜 뿜뿜뿜 뿌부름 뿜뿜뿜
됐나요? 다음 거 해도 되나요? 다음 거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자, 봅시다. 자, 이미애라는 단어는 모든이라고 어떤이라고? 모든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여기 등호가 있는 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x, y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요 놈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지. 모든 값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대, 그치? 그러니까 x, y의 값에 관계없이 요 등식이 성립한대, 그치? 얘 무슨 식? 항등식. x, y의 값에 관계없이, 그치? 이런 표현이니까. 즉, 항등식은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자, 이겁니다, 알았지? 정해진 게 없어요, 알았죠? 문제 풀이가 이런 문제 유형들은 그냥 적절한 값을 대입합니다. 적절한 값이나 아니면 적절한 식을 대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역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어떤 실수 값을 갖고 있는 식만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착한 성대 아저씨가 친절하게도 이제 요 녀석들을 차례차례 구하래. 숫자를 크기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아이고, F-1.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야. 저기 F1 값만 하나 딸랑 줬잖아, 그치? 그치? 그걸 가지고 F0 값을 하나 찾아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1, 한 군데는 0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X, Y를 갖다 집어넣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쵸? X, Y의 몇 넣을까? 방법이 하나만 있진 않습니다. 방법이 엄청 많아요, 이런 문제는. 아무나 한 명 말해봐봐. X랑 Y에 뭘 넣으면은 F1과 F0이 요 식에 공존할 수 있을까? X, Y에 X에다 몇? 1. Y는 몇? 1. X에도 1, Y에도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알았죠? 그럼 여기 F 몇 대? F0은? 여기는? Y에다 몇 대입했어? 1 더하기 F1. 그치? F1 얼마야? 그럼 답이 얼마야? 0.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냥 적절한 값을 찾아 대입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을 하면 안 돼. 될 때까지 이것저것 막 대입을 하다 보면 좀 막 나와요. 값이, 알았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도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대입하면 이쪽이 F1, 이쪽이 F0 될 거여서 답은 나옵니다. 이제 F-1을 구할 때는 얘 이용하고 싶으면 얘 이용해도 되고 얘 이용하고 싶으면 얘 이용해도 됩니다. 알았죠? F-1이라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X에다 0 Y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하면 이 좌변이 딱 F-1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F-1은 0, 1 대입하면 이제 F-1은 Y에다 1 더하기 F0 지금 이렇게 됐네. 그치? 근데 방금 전에 F0, 0이라고 찾아놨으니까 답이 얼마? 1이라는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치? 뭘 대입해야 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은. 자, 이제 2를 찾아볼까? 그럼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면 F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럼 F2는 Y에 마이너스 1 대입했고 더하기 FX니까 F1. 근데 F1이 마이너스 1이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절한 값들 샬라샬라 넣어서 타다 보면 답이 나온다. 그냥 이런 문제들입니다. 후이, 배고프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함수 그래프 하기 전에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슉슉 다시 필기하는 시간. 함수의 상등 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를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두 함수가 같다 라고 하면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 선생 좀 봐줘요.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두 함수 식이 완벽히 똑같이 생겼어야지만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칠 거야. 왜 정의역을 막 숫자를 막 하나만 넣기도 했다가 정의역에 막 숫자를 다 넣기도 했다가 x에 넣을 수 있는 그 남학생 수를 조절을 한다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조절을 시켜서 두 함수를 식은 다른데 같은 함수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겁니다. 왜? 한번 이런 거잖아. 두 함수가 같아. 그러려면 두 함수에다 0 집어넣은 값이 어때야겠어? 그렇지? 정의역이 만약에 실수 전체라고 해봐. 두 함수에 1 집어넣은 것도 100 집어넣은 것도 같아야 돼. 그렇지? 그래야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즉 정의역에 있는 넣을 수 있는 값을 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일일이 다 같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오케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정의역을 이렇게 0하고 1 이렇게 딸랑 두 개로 줘볼게요. 그때 fx라는 함수를 x제곱, gx라는 함수는 x세제곱 네 이렇게 잡아볼게요. f랑 g에 둘 다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f랑 g에 둘 다 1 집어넣으면?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지금 0하고 1밖에 없잖아. 그렇지? 모든 수에 대해서 다 넣었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럴 때 저 두 함수를 같은 함수다. 아 이렇게 지금 f0이랑 g0도 같고 0으로 f1이랑 g1도 1로 같으니까 결론 두 함수 fx랑 gx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언제 정의역이 바뀌면 그러니까 달라져요. 알았지?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요놈을 만족하면 요놈을 두 함수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말이 너무 긴데 이 말보다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원소를 넣었을 때 각각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이런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다. 함수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상등의 성질을 좀 볼게요. 봐봐. 지금 정의역이 0, 1 주어져 있어. 질문입니다. 질문. 이 fx의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0이 그렇지, 0, 1. 선택받은 애들 0, 함수값들 전체 집합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야, 함수값이 0하고 1밖에 없잖아. 그렇지? gx의 함수 치역은 뭐야? 0, 1. 그렇지? 그러면 노란색이 쓰고 싶어. 두 함수가 같다는 말은 이게 지금 fx의 치역이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렇지? gx의 치역은 그럼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되나요? 오케이, 되죠, 그쵸? 함수가 같으면 치역은 당연히 같아요. 근데 요 녀석이 역. 만약에 그럼 두 함수의 치역이 같으면 두 녀석은 같은 함수일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함수다, 손. 같은 함수가 아니다, 손. 씨발,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건가? 빨리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머리를 굴려봐. 치역이 다 같아. 그러니까 함수값을 다 모아놨을 때 다 똑같아. 이런 같은 함수인가? 같은 함수야? 아니야? 말들이 없어. 씨. 어때? 너희 생각은 어땠어? 영주야. 같은 함수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지금 영화 감상하러 온 거 아니잖아. 지금 너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지금 선생 생각 따라서 좀 고민도 좀 해보고. 어때?
봅시다. 자, x를 0하고 1이라고 놓고 내가 fx를 뭐 이번엔 x제곱이라고 놓고 똑같이 gx를 좀 바꿔볼게요. 자, 질문이야. fx의 치역을 한번 구해볼까요? 치역. 요 녀석의 치역. gx의 치역 한번 구해볼까요? 치역이 어때? 둘이 지금? 같네요. 그쵸? 질문입니다. 지금 저 두 함수는 똑같은 함수인가요? 그치? 왜? 0 집어넣은 값이 똑같아야 되고 1 집어넣은 값이 똑같아야 돼. 아니 우리 함수가 중학교 때 생각해봐. 두 개 함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각각의 값을 넣었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올 때 니네가 함수가 같다고 하지 않겠어? 그치? f랑 gx가 똑같은 함수다. 여기 엮는 거랑 여기 엮는 게 당연히 똑같아야지 않아? 엮는 게 똑같냐고. 안 똑같잖아. 이 두 개 같은 함수냐고. 아니잖아. 그치? 즉 치역이 똑같다고 해서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그치 주연아? 그치? 그치? 그 이쁜 척 좀 그만하라니까. 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4단원 얼마 안 남았어. 4단원 지금 기본 문제 4개밖에 없어. 2개만 더 풀면 되지. 두 개만 더 풀면 4단원은 끝이야. 그 4단원까지 딱 끝내고 우리 딱 쉬자고 알았지? 딱. 그 다음 쫑쫑쫑쫑쫑쫑쫑 집합 아니 집합 함수의 그래프의 표현. 함수의 그래프의 표현이란 녀석이 있어요. 기석이 똑바로 한 거. 함수의 그래프의 표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맨날 그래프 하면 맨날 그 좌표 평면에 무언가 그린 직선이나 곡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제 그래프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건 이제 중등 과정에서만 그렇게 알려주는 거고 사실 그게 이제 완전 내 생각엔 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릴 수도 있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라는 녀석도 있잖아. 사실은 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집합이냐?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 전체 집합. 이 녀석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집합이에요. 함수는. 그래서 문제를 풀 우리 정석책에 다른 책에도 있겠지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해괴망측하게 생긴. 뭔 말이지?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집합이에요. 자, 순서상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순서상? 순서상 뭐 콤마 뭐 이렇게 써놓은 한 쌍을 순서상이라고 하잖아. 여기다 무슨 좌표? x좌표, 여기다 y좌표 이렇게. 그치? 여기다 1을 썼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그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들어오는. 그치? 얘를 한 쌍으로 하는 얘를 순서쌍이라고 하고 이 순서쌍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보통 대문자 G를 쓰는데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정의역이 자 1, 2, 3이야. fx라는 함수를 우리 x 더하기 1이다 이제 이렇게 놨다고 해보자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2야. 그럼 1,2라는 순서쌍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2를 집어넣으면 3. 3을 집어넣으면 이런 순서쌍이 만들어지잖아. 순서쌍 전체가 이거 3개밖에 없지 지금. 그치? 이게 순서쌍을 전체 다 쓴 거잖아. 그치? 요 녀석 집합은 우리 중괄호 써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요 집합이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의 집합으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니까 집합은 대문자 쓰기로 했지. 그치? 대문자 G를 씁니다. 그래프의 영어 앞 글자 갖다 쓴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시오. 이게 답이라고 원혁이. 오케이? 오케이? 별거 없습니다. 순서상 전부 다 써놓은 거. 그럼 좌표 평면에 그렸던 건 뭐예요?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프의 집합으로의 표현. 이 그래프를 이 집합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러니까
칸이 너무 넓네. 이렇게 하면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얘가 좌표평면에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질 거 아니야, 그치? 1, 여기 점 하나, 2,3에 점 하나, 3,3에 점 하나, 점 3개. 요 녀석이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아, 이거 직선인데, 그치? 그때는 우리 중등과정에서는 x에 넣을 수 있는 수가 수 전체였잖아. 그걸 다 넣으면 수서상이 무지막지막하게 많이 나오잖아. 그 점들을 다 찍고 나니까 선처럼 쭉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요. 오케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거밖에 없으면 걔네들만 찍어주면 됩니다. 알았지? 됐나요? 됐나요? 정의역의 원소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그러니까 항상 선이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점이 될 수도 있고 무한히 뻗어나간 선일 수도 있고 선에서 이쪽에서 이쪽까지만 될 수도 있고, 왜 범위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줬으면.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범위라는 건 정의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1번 법 169페이지 우리 한번 볼까요? 169페이지. 169페이지에 그럼 또 이상한 질문이 있어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그래프로 될 수 있는 녀석이 무엇인가? 뭔 말이냐?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건 우리 그럼 다음 내가 봐봐. 이런 집합을 보고 이런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이런 걸 보고 얘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집합을 우리 이 집합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x가 1, 2, 3이 있을 때 어디 공역의 원소가 2, 3, 4가 있어서 얘가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때 우리 아까 처음 배웠던 집합의 룰 있잖아. 두 가지 룰, 그치? 그 두 가지 룰에 위배되지 않는 그래프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꿨다, 얘를 이렇게 바꿨다 맨날 해야 되냐? 자, 봅시다.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돼. 봐봐. 좌표평면을 좀 크게 하나 좀 그려주고 여기다 내가 그냥 격자를 좀 격자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봐봐. 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4개만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어떤 집합이 정의역이 1, 2, 3, 4 딱 4개만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은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나요? 있죠? 왜? 1은 어디로 간 거야? 1은 1에 대응되는 거고 2는 어디로 간 거야? 2에. 3은 어디래? 4에. 4는 어디에 대응됐어? 1에. 아니 두 녀석이 같은 데는 대응돼도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점이 이렇게 빠졌어. 얘는 집합이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치? 또 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3,2, 3,3, 3,4라는 거면 3은 2, 3, 4를 다 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즉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이 세로 라인을 잘 봐야 돼. 여기는 함수가 못 되는 이유가 얘랑 얘가 둘 다 2로 가서 이건 아니잖아, 그치? 둘 다 2로 가도 되잖아, 그치? 요 녀석이 여러 군데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세로 라인을 봤을 때 여러 번 만나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치?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되고 한 번도 선택 못 봐도 돼. 얘는 아무도 선택을 안 한 거잖아, 그치? 이쪽으로 봤을 때 이런 애들도 있으면 안 돼, 그치? 이해돼? 이해돼? 즉 요 세로선이 기준입니다. 세로선을 함수의 좌표평면에 어딘가 세로선을 쫙 그었을 때 반드시 한 번만 만나야 돼, 그래프가. 그치? 왜? 어딘가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번만 지나야 된다고. 됐나요? 즉 문제 보면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봐봐.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보이나요? 보이나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이유들. 자, 좀 더 자세하게 2번 같은 애들 볼까요? 얘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려면 어딘가 한 지점 알파라는 지점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 점의 x좌표 알파 아니야? 그럼 함수값이 f알파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여기도 x좌표 알파 아니야? 여기도 x좌표가 뭔가 다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랑 얘가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겠지? 그럼 얘가 뭔가 다른 값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지점 배 타고. 이거 감마야. 그치? 이게 뭐야? 알파라는 녀석이 두 개를 선택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잖아. 함수가 될 수 있냐고 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19단원 이름이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의 그래프. 방정식은 그냥 주어진 순서상 만족한 애들 다 찍어 놓은 거니까 함수랑 상관이 없어요. 알았지? 두 번 만나든 세 번 만나든 뭐 별 관심 없다고 걔는. 함수는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돼. 알았지? 그럼 3번 그림도 함수가 안 되는 게 지금 보이나요? 그러면 4번 그림도 보이죠, 그쵸? 지금 4번 그림 직선 두 개 이거래 이거 같이 이게 하나의 함수 그래프냐 물어보잖아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녀석은 되겠지, 그치? 어딘가 찍어도 좌표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세로선으로 관찰을 했을 때 됐나요? 됐나요? 자, 170쪽하고 171쪽 있잖아. 집에 가서 170쪽 보기를 꼭 풀어봐야 돼. 내가 집에서 여기서 풀어주진 않을 건데 이게 왜냐면 중등 과정에서 너희가 배우고 왔어야 하는 것들인데 너무 중요한데 이걸 잘 못해요 학생들이. 꼭 아주 정성 들여 해봅시다. 170쪽과 170쪽 아래쪽과 171쪽의 위쪽에 이제 그 해설이 나와 있고 밑에 그래프를 보는 방법 이런 거 써 있잖아. 그치? 171쪽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는 방법 이거 개 중요합니다. 알았지? 이게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알았지? 근데 개 중요해요. 알았지?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해 갈 때까지 읽어보고 막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야 되는 것들. 오케이? 이게 다른 책엔 절대 안 써 있어야 되면 입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어서 성대 아저씨가 이제 학생들이 너무 못해서 답답했나 봐. 그래서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꼭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보면 수상 할 때도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알았지? 수상 할 때도 정말로. 자, 24-3번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이 24단원에 이제 문제가 꼴랑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3 쫑쫑쫑쫑 기본 문제 24-3번. 자, x라는 집합이 있어서 x는 1, 2, 3, 4, 5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쓸게요. y는 1, 2, 3, 4, 5고 x가 1, 2, 3, 4고 y가 1, 2, 3, 4, 5. 그러니까 문제에서 x로 y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여기에 f 땡땡 이 말이 이제 뭐야?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알았죠? 그리고 그 뒤에 x는 x 플러스 1이다 이 말은 어떤 x라는 녀석의 함수값이 x보다 큰 녀석에 대응이 된다. 이런 녀석이란 얘기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러면 1은 어디에 대응된다는 얘기야? 2. 뭐 2는 3, 3은 4, 4는 5. 뭐 이건 뭐 초등학교 장난도 아니고 그렇지. 이런 얘기고 1번부터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랍니다. 1번. 그러니까 그래프 집합으로 뭐 G라고 쓰고 중괄호 이렇게 쓰고 순서쌍들을 다 써놓는 거 아니야. 그치?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순서쌍이 몇 컴마 몇? 1,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 이렇게. 또 그 다음 2,3 또 뭐 3,4 마지막 4,5까지 딱 1번 답 끝. 그냥 끝. 이게 뭐야? 이게 세상 쉬워. 그치? 2번 답은 어디 공간이 어디가 괜찮으려나? 여기다 해야겠다. 2번 답 그냥. 그렇게 있어서 격자죠. 1, 2, 3, 4까지만 필요하죠. 그쵸? y좌표는 1 하고 2, 3, 4, 5까지.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직선이네. 이 직선 그리면 똥망합니다. 알았지? 직선 그리는 거 아니죠 지금. 그죠? 알맞는 격자에다가 1,2, 2,3, 3,4, 4,5 딱 이렇게 점 4개 찍어 놓으면 이게 그냥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해 놓은 거죠. 그치 영주? 오케이? 적어봐. 자, 3번 이거 다 같이 불러볼까요?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 f 대문자 x 이렇게 쓰고 치역은 함수값 선택받은 애들만 다 모아놔봐.
2, 3, 4, 5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까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얘는 알았지?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좀 적을 것 좀 적고 그다음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짱 좋네 이거. 책보다 가벼운 것 같아. 떨어뜨려서 깨지지만 않으면 돼. 누가 막 지나가다 쳐서 떨어뜨리면 나도 걔네를 떨어뜨릴 거야. 각색. 기석이 몸 좀 괜찮아? 몸 너무 안 좋아? 어때? 어? 그럼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서 쉬고 내일 학원 있어. 그 기석아. 내일 바로 와가지고 들어. 오케이? 내일 바로 와서 좀 들읍시다. 혜림이 좀 괜찮아? 쉬는 시간 가도 돼요? 어? 쉬는 시간 가도 돼요? 뭐 내가 뭐 말리진 않을 거야. 뭐 아파서 간다는데 뭐. 혜림이 내일 바빠? 혜림이도 내일 와서 그럼 뒤에 거 나머지 마저 들어. 알았지? 일단 이거 24단원이 얼마 안 남아서. 자, 우리는 사실 지금부터 24단원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예행 연습 정도였어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딱 한 5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함수의 종류. 함수에 딱 5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 수학에. 가서 푹 쉬고, 알았지? 내일 몸 컨디션 보는 거 봐가지고 괜찮으면 나오고 못 나올 것 같으면 내일도 얘기를 해요. 알았죠? 가서 푹 쉬어요. 자, 젠장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대응되는 관계의 모양에 따라서 함수를 구분 지을 거야. 첫 번째는 말이 좀 용어가 좀 헷갈릴 거니까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용어 정리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딱 이런 뜻이 기억나도록 1대1 함수라는 겁니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단사함수라고 불러.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영어로 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인젝티브 펑션이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정의가 이래요. 정의역에 두 원소 간략하게 쓸게요. 정의역에서 원소 2개를 골라요. x1하고 x2를 서로 다른 값을. 정의역의 원소 2개를 고른다는 건 일단 다른 값을 고르는 거죠. 그렇죠? 두 값을 골라서 두 값을 가지고 그때 함수값을 봅시다.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을 봤을 때 그 두 함수값이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즉 어떻게 2개를 골라도 함수값이 다 달라야 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요런 것들을 지금 이건 명제잖아. 요 놈이면 요 놈이다라는 명제. 이 명제를 성립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런 함수들을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남자애 2명이 같은 여자애를 좋아하는 경우가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이게 성립한다는 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거 2개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를 골라도 다 다른 애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 말은 남학생 둘이서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됐나요? 모든 남학생들이 다 모든 여학생을 다른 여학생들을 좋아해야 된다고. 됐나요? 됐나요? 이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 숫자보다 적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적다 보면 어떤 애들은 겹친 여학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럼 중요하진 않은데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이런 녀석입니다. 간혹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대우도 참이다. 배웠잖아, 그치? 이렇게 써져 있을 때도, 이렇게 써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우가 두 함수값이 같으면 x1하고 x2는 같은 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써놓은 거니까, 그치? 요 녀석이 원래 정이고 그 녀석에 대우를 써놓은 건데 왕자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 요 녀석이 써져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게 책에는 안 써 있습니다. 알았지? 책에는 안 써 있는데 나만 알려주는지 다른 사람도 알려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알려주거든. 두 번째. 얘는 뭐 이름이 없어요. 이런 이름밖에 없어요. 전사함수입니다. 전사함수. 정의 아주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x에서 y로 보통 이제 정의역을 x, 우리 공역을 y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알았죠? 공역이지, 그지가 공역. 얘는 아까 뭐였어? 얘 대문자 x로 했으면 이거 뭐였어? 두 개가 같은 함수가 전사함수라는 겁니다. 즉, 뭔 말이야? 공역은 뭐야? 여학생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그치? 시역은 거기서 선택받은 애만 모아놓은 집합, 그치? 그 두 집합이 같다는 건 선택을 못 받은 여학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집합. 한 번 선택받든 두 번 선택받든 일단 선택을 다 받았어야 돼.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여학생들이 선택을 다 받은 상태. 오케이? 그러려면 여학생 집합이 남학생 집합보다 역시 좀 인원이 작아야겠지, 이번에, 그치? 아니면 똑같거나, 그치? 됐나요? 됐나요? 왜 2번을 왜 알려주냐면 요 녀석 때문에 그래. 3번. 아이, 말이 되게 헷갈려. 1대1 대응입니다. 여기는 1대1 함수랑 완전 아니고 1대1 함수랑 다른 거예요.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봐봐, 요 녀석 이름이 아주 사랑스럽게 생겼어. 뭐겠니? 전사함수이면서 단사함수인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녀석. 오케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 여기는 공역과 치역이 그냥 같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선택을 못 받은 애만 없으면 돼, 그치? 한 명이 여러 번 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됐나요? 얘는 뭐가 중요했어?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2번 이상 받는 애가 없어야 돼. 다 한 번, 선택을 받은 애들은 한 표씩만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치? 두 개가 다 돼야 돼. 즉, 선택을 못 받은 애도 없어야 되고 선택을 2번 받은 애도 없어야 돼. 즉, 모든 애들이 다 공평하게 선택을 다 한 표씩만 딱 받은 상황, 그치? 됐나요? 즉,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x1과 x2가 다를 때 그 녀석의 함수값도 달라야 되고요.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책엔 안 나와 있지만 나는 이제 요 녀석을 꼭 같이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전단사 함수. 나는 이 이름을 좀 많이 쓰는데 애들이 이 용어를 좀 헷갈리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역하고 공역의 원소가 유한계라고 해봐. 유한계인 집합이 있어. 정역도 유한계 한 100개? 한 50개. 공역도 한 몇 개인데 유한계가 있어. 이 전단사 함수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한 명도 선택을 못 받는 애도 없어야 되고 모든 애들이 다 한 표씩만 선택을 받아야 되지. 그럼 정역의 원소가 50개야. 그럼 공역의 원소 몇 개여야 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치? 따라서 x랑 y가 유한집합일 때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알았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그리고 원소의 개수 기호죠, 이거 그 n하고 괄호 쓰는 거.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똑같아야 돼, 알았지? 전제 조건이. 이게 다르면,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1대1 대응이 될 수 없잖아. 남자애들은 100명 있고 여학생은 80명밖에 없어. 근데 한 명씩 다 선택을 하래. 그럼 어떻게 겹치는 여학생이 안 나오겠어, 그치?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또 남학생 100명인데 여학생이 2000명 있어. 그럼 선택을 못 받는 여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아야 돼, 인원이. 됐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1대1 함수라고 써져 있고 어떤 문제는 1대1 대응이라고 써져 있거든. 근데 두 문제가 풀이 방법이 똑같아. 뭔 차이만 있냐? 문제에서 x랑 y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얘라고 써져 있을 거고 다르게 써져 있을 때는 제가 써져 있을 거야. 몰라도 돼, 알았지?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풀면 됩니다, 알았죠?
됐나요? 대신 남학생, 여학생 그 관계를 가지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용어가 헷갈리지 않게. 됐나요? 3번, 4번. 항등함수라는 녀석이 있어. 5개를 배운다 그랬으니까. 항등함수는 이런 거야. 뭐라고 부르지 이거?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 하여튼 몰라. 자기애가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즉 요렇게 되는 녀석들. 즉 x가 x에 대응이 돼야 돼. 단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x에서 x로 가는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고, 그럼 정의역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의 함수값은 반드시 x가 돼야 돼. 됐나요?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x가 1, 2, 3이 있어요. 그럼 여기 x가 또 1, 2, 3이 있어요. 내가 주로 x, y를 쓴다 그랬지 공역이 항상 y일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집합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상황. 오케이? 1은 1에 대응, 2는 2에 대응, 3은 3에 대응, 100은 100에 대응, 뭐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녀석.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그러니까 y는 x죠. y는 x라는 그 직선은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도 항등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질문.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대응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쵸? 왜? 다 다른 애들로 가고 선택을 못 받은 애도 없고. 그치? 됐나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항등함수는. 항등함수가 1대1 대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이런 상황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항등함수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5번 상수함수. 이건 이런 겁니다. 절세 미녀가 하나 있는 거. 절세미. 뭐냐? 너무 이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올리고 다녀요. 모든 남학생들이 그냥 쟤만 좋대요. 이런 상황. 오케이?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야? 치역이지, 그치? 치역, 그치? 치역의 이거 뭐야? 원소의 개수죠, 그쵸? 이게 치역이라는 녀석이었고 그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딱 한 개 있는 함수.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다 한 군데로 싹 이런 거. 뭐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든 없든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얘 하나로, 전부 다 얘 하나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를 들어 y는 3, 우리 이런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부르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0,3도 지나고 1,3도 지나고 2,3도 지나고 지금 이러잖아. 그치? 0도 3의 대응, 1도 3의 대응, 5도 3의 대응, 0.5도 3의 대응,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항등한 상수함수라는 게 모든 녀석이 이 원소는 바뀔 수 있어요. 문제마다. 그치?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만 치역의 원소가 딱 하나 있는 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됐나요? 공역이 몇 개 있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애가 하나가 있든 5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모든 남학생들이 그냥 입안에 이 학생만 그냥 다 좋아하는 거. 오케이? 이런 상황을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됐나요? 됐나요? 원래 이제 항등함수가 이렇게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에 따라 좀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심화 수업 들을 때 들으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 몰라도 무시해야 됩니다. 종류 이렇게 딱 5가지 있습니다. 알았죠? 5가지. 자, 볼까요? 슉슉슉. 봐봐. 우리 173쪽 볼까? 173쪽. 내가 하나씩 물어볼게. 173쪽에 지금 1, 2, 3, 4, 5, 6번 6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쵸? 첫 번째 그림 봐봐. 전부 다 다른 애들로 선택을 하지. 그치? 근데 선택을 못 받은 아이가 하나 있네. 그치?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돼요. 그쵸? 1번 보기는. 전사함수는 안 되고. 전사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도 안 되죠. 그쵸? 왜? 1대1 대응은 둘 다 돼야 되니까. 그치? 2번 그림 볼까요? 봐봐. x에도 4개, y에도 4개 있어서 x 4개가 전부 다 y 4개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1대1 함수가 되지, 그치?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이 지금 여학생 전체랑 선택받은 여학생 다 돼. 둘 다 되니까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번 그림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3번도 되는 거고. 3번이 항등 함수죠, 지금.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됐잖아, 그치? 4번은 1대1 함수 되나요? 4번 그림은? 안 되잖아. 왜? 전부 다 다른 애들을 선택한 게 1대1 함수예요, 알았죠? 근데 지금 B가 2번 선택받았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전사 함수는 될까요? 공역이 ABC고 치역도 ABC고, 그치? 해리면 오케이? 해리면 오케이? ABC, 공역과 치역이 같아. 사실 5번은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알았지? 5번은 이도저도 다 다른 애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한 군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치? 5번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돼. 이름 없는 함수. 6번이 뭐야? 상수함수. 전부 다 B라는 녀석 하나만 선택을 했잖아, 그치? 상수함수입니다. 됐나요? 그래프상에서 의미.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아까 170쪽인가 거기 잘 읽어보라는 거 있잖아. 거기 열심히 잘 읽다 보면 뭐 그냥 자동으로 습득이 될 겁니다.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 24-4번. 여기가 마지막 우리 4단원의 24단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또 엄청 쉬워요. 이걸 안 지우고 싶은데. 24-4번. X가 A, B, C, Y는 1, 2, 3. 그래서 지금 1번. 그냥 X에서 Y로 해. 그냥 함수를 물어보잖아, 그치? 그냥 함수하면 다시 우리 수업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첫 시간에, 처음이란다. 오늘 처음 배웠던 거 2가지 룰. 그것만 1대1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룰에 위배되지 않는. 그치? 같은 애를 선택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치? 됐나요? 뭔 말이냐면 그냥 함수가 몇 개냐. 이게 말이 좀 처음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함수가 몇 개냐? 함수가 몇 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봐봐. 예를 들어줄게, 예를.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A가 2에 가고 B도 2에 가고 C는 3에 가고. 자, 이거 함수 돼 못 돼? 이게 지금 함수 하나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알았지? 그럼 또 이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도 봐봐, 얘랑 다르지, 대응 관계가. 지금 하나라도 달라지면 다른 함수인 겁니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 쪼개봤을 때 그림이 몇 판 나오냐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거 일일이 다 그려볼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이 몇 개가 나오겠냐. 자, 볼게요. X라는 집합에 이제 A, B, C가 있고 Y라는 집합에 1, 2, 3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함수라는 건 그냥 한 명씩 선택만 하면 되지, 그치? 자, A가 먼저 선택할 거야. 요 녀석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있어? 그치? 1, 2, 3 아무나 선택해도 되잖아, 그치?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왜? 똑같은 애 선택해도 상관없잖아, 그냥 함수는. 여기서 밑에다 써있다. 1, 2, 3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래서 다 곱해서 27개의 함수가 나온다. 이거 왜 곱하냐면 이거 그 중2-2 그 확률에서 얘도 선택, 얘도 선택, 얘도 선택. 사실 내가 한 번씩 차례대로 물어보긴 했지만 이런 거야. 자, 선택해 하면 3개가 동시에 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발생한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곱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1대1 대응은 몇 개냐. 1대1 대응은 있잖아. 다 다른 애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얘기잖아, 지금. 똑같은 애가 선택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럼 그림은 이거 쳐다보고 하는 거야. 자, A한테 먼저 선택권을 줄 거야. A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몇 개?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잖아, 그치? A가 선택한 건 빼고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안타깝지만 한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치? 함수가 6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도 물어볼까요? 3번. 내가 스캔 만든 거야. 상수함수가 몇 개냐? 상수함수라는 건 전부 다 같은 녀석으로 가야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전부 다 1로 가는 그림 하나. 오케이? 전부 다 2로 가는 그림 또 다른 상수함수 하나. 그치? 전부 다 3으로 가는 그림 하나. 그치? 상수함수 몇 개? 3개. 이 상수함수의 개수는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냐에 따라 그냥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답입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상수함수 개수 이렇게 쓰냐? 개수 이렇게 쓰나? 상수함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상수함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공역의 원소 5개인데 상수함수 5개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거. 저기서는 항등함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볼 수 없어. 왜? 항등함수는 두 집합이 같을 때만 얘기가 되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두 집합이 똑같이 써져 있으면 항등함수는 언제나 한 개야. 알았지? 왜?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 딱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건 이제 집합이 다르니까 항등함수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됐나요? 여기가 24단원 끝입니다. 우리 9시까지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9시까지 쉬도록 할게요. 쉬기 전에 우리 7단원 24단원 그 8번 빼고 해와요. 알았죠? 8번은 이게 처음 배운 애들은 못 풉니다. 8번은 어려우니까 연습 문제 24-8번은 빼고 하면 됩니다. 8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뺐네요.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